안녕하세요. 회계팀 송 차장님 유튜브 클론 직원으로 근무 중인 송주임입니다. 반기 결산 시즌이네요. 일반적으로 결산 시즌에 회계팀에서 하는 업무와 월별 결산을 하는 경우, 월말 결산 시점에 하는 일, 그리고 분기 결산을 하는 경우, 분기 결산 시점에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산이란 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과 결산 기준일 시점의 재무 상태를 발생 주의에 따라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확인하여 실무적으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확정짓고 마감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생주의라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기록하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과 비용이 대응되도록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치 보험료 12만원을 1월에 일시 선납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면 1월에 12만원이 모두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 1만원의 비용이 안분되어 기록되게 됩니다. 그럼 월말 결산 시점에 주요 회계 처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감가상각 기록입니다. 회계에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용되는 기간에 비례하여 비용을 인식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보험료의 발생주의와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취득 금액이 120만원이고 10년 사용 예정일 경우 매년 10만원의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간비용과 미수수익 등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성급비용, 미수수익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성급비용은 미리 낸 금액, 미수수익은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 등으로 이러한 계정들을 결산 시점에서 정확히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예를 든 보험료 12만원의 경우 현금주의라면 12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겠지만 결산은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1월 결산 시점에는 1만원만큼만 보험료로 인식되고 나머지 11만원은 성급비용 계정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성급비용은 2월부터 12월까지 결산 시점에 각각 1만원씩 성급금 계정이 줄어들면서 보험료로 1만원씩 반영되게 됩니다. 또한 월결산이라면 당월 비용이 차월에 지급되는 경우 월말에는 미지급금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전표들이 모든 부서에서 회계팀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작업으로 회계팀은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용 집계와 관련된 전자세금 계산서와 법인카드 비용을 대조하여 정확히 집계되었는지 인식하고 국세청 자료나 카드사에 결산 금액과 대조하여 누락된 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에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외화예금이 있다면 결산 시점의 환율을 참고하여 외화환산 손익도 인식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가 결산입니다. 원가 결산은 상기업이 아닌 제조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요. 결산 기간 동안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집계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된 총 원가를 장부에서 마감하는 작업으로 보통 노무비나 경비는 발생부서 등으로 확인 쉽게 되기 때문에 주로 재고자산과 관련된 수불부 확인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 실사를 통해 현재 결산 기간 말에 장부에 기재된 원재료, 제공품, 제품 등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차이가 있다면 조정하여 반영하는 절차나 기업 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재고나 해외에서 물건이 이동되는 중이라면 재고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수불부를 완성하는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외에 생산활동 중 소요되는 인건비, 공장에서 쓰이는 각종 소모품비, 전기수도료, 보험료 등의 직접 간접 비용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원가 배분,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원가 결산이 마감됩니다. 네 번째, 코스닥이나 코스피 등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분기마다 거래소에 공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결산을 마감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현금흐름표와 주석 등을 일정에 맞춰 완성하고 공시자료를 완성한 후 IR 공시팀에 전달하여 공시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분기 결산 등 외부로 공시가 되는 시점에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인식하여 대손 충당금을 잡거나 임직원의 연차 충당부채의 계산,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인식 등 좀 더 복잡한 회계 처리 등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분기 결산 시점에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도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특히 회계팀은 바쁜 시즌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 결산 시점에는 기존의 결산 업무에 추가하여 성과급, 상여금 등 인건비 미지급 계산 등이 추가되며 1년치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계리보고서 등을 업데이트하는 등 기중에는 대략적인 추정치로 계상하던 비용들도 좀 더 신뢰성 있게 추정하고 각 거래처들과 채권 채무를 확인하고 우발 자산 부채 등을 검토하며 각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를 받고 기부했던 업체들에도 증빙을 요구하여 구비하는 등 기중의 결산보다 더욱 바쁜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특수 관계자의 거래나 몇 개의 회사가 연결회계를 진행한다면 내부에서 주고받은 거래의 제거 등을 통해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사업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 복잡하거나 단순하게 결산이 진행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업무들로 회계팀은 결산 시점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 과제를 진행한다거나 해외에 법인이 있는 경우 등은 더 회계 처리에 검토될 사항들이 많고 이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있어 결산 마감을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엔 전산화가 계속 지속되어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지만 결국엔 다시 회계팀의 검증이 필요하고 기간에 맞춰 각 부서의 협조가 잘 되어야 완벽한 결산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